12월 3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남동구가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코오롱 환경을 노골적으로 미뤄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동구는 이 시설 운영비로 코오롱 환경에 매년 70억 원 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지속되자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입학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채택하는 사립유치원이 늘면서 학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축하금 같은 현금 복지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근본 처방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운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 중인 경기도의회는 이 지사 옹호파와 신중파로 갈려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격차가 많게는 2.4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개 시군 주민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50% 미만 수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화재가 난 수원 고층 상가 건물은 평소에도 화재 경보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더불어 건물 관리 부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최저기온 9도, 최고기온 16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판 19면 4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코오롱 환경을 노골적으로 미뤄줬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동구가 70억 원대에 달하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물 위탁업체 선정하는 입찰을 시행했던 건 바로 전 전임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었던 지난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남동구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을 위한 업체 적격 심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낙찰 기준에 미달한 코오롱 환경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 공공처리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 사료화하는 시설입니다. 2년 단위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연간 7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부터 코오롱 환경이 계속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70억 원 넘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 이 위탁 사업자가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1면 종합, 인천판 19면 사회, 이 두 개 면에 걸쳐서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디일까요? 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바로 소비자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부모들은 그 전까지는 공동 육아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성의 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회계 비리가 드러난 특정 유치원 측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판 19면 기사 보시죠. 교육당국이 이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공공유치원에 이어서 이 사립유치원도 가입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평균 신청률보다 아주 저조한 약 44% 정도가 가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길게 줄지어서서 날을 세우는 그런 진풍경 대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자녀에 대한
유치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 다소 편리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함께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의 톱 기사 그리고 자세한 해설 기사로 다루고 있는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축하금과 같은 현금 복지에만 너무 매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자세하게 짚고 있습니다.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인천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1.0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평과 계양, 강화군이 0.8에서 0.9명대를 기록해서요. 자칫 이 합계 출산율 0명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출산 축하 지원금이나 출산 장려금만 주는 현금 복지보다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12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기판 3면 보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40여 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두고 있는 경기도 의회, 이 가운데 절대 다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른바 옹호파들은 이재명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려고 하는 물밑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송환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지도부가 엄중 경고를 하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당내 분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판 2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31개 시군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격차가 많게는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31개 시군 7,125가정을 방문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 응답 가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83.7%, 가장 낮은 곳은 34.6%였는데요. 격차가 무려 2.4배나 됐습니다. 또 특히 31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10개 시군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꼭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긴급 문자 서비스를 받으신 분 많을 텐데요. 이 화재 사고가 난 수원 고층 상가 건물. 그런데 평소에도 화재 경보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증언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오작동했다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소방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당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합동감식반이 화재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잠정적이긴 하지만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있었던 이 수원 고층 상가 건물 화재 사고로 모두 67명이 다쳤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육체 노동이 가능한 연령, 이 몇 살까지로 정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현재 대법원 판례는 만 60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만 65살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둘러싼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급기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가동연한을 몇 살로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둘러싼 대법원 공개 변론에 직접 참여 중인 법률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나눠보죠. 인천지방 변호사의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가람 김재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놓고 이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바로 지난달 29일에도 공개 변론이 있었고 그 현장에 직접 피고인 측 그 변론에 참여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1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현재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대체로 이날 저는 재판 소요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요. 대법관님들의 관심과 질문이 많아 2시간 20분가량 걸렸습니다. 대법관 전원 합의체 변론은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드문 일인데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그 모두가 긴장감 속에 변론이 진행됐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 이 연장 여부를 둘러싼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 겁니까? 우선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법률적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육체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 인정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회적 파급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가동연한 60세 기준은 지난 89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굳어져 온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60살 이상 고령 노동자도 증가했으니 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65세로 올려달라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이 전원 합의체까지 열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의 하급심에서 법리적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졌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들이 그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다루게 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판결 사례를 들어드리겠는데요. 4살짜리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진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 있었다면 과연 60살까지 노동을 한다고 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65세까지 연장을 해서 배상액을 산정해 줄지 이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 간의 공방이 이제 붙게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는 40대 남성이 난간 추락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이제 낸 것인데요. 어쨌든 수영장 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재판부가 가동연한을 60살로 인정을 하고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단 이제 이에 비해서 추락사고 사건 원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급 재판부에서 판단이 달리 나오면서 대법원이 이번에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제 이 사건을 쟁점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이제 명쾌하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살로 할 것이냐, 만 65살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측의 이 변론 요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원고 측의 주된 논점은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가 또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저는 어쨌든 피고 측 변호를 맡고 이제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장 요지는 건강 수명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한 가지는 고령 노동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그 본인과 자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고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 수준이 아직은 낮고 또 더불어
그 정년이 연장 때 국민과 기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아직은 현행대로 60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이 피고와 원고 양측의 주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원고 측의 주장의 이제 근거를 보면 60살은 은퇴할 나이가 아니고 아직도 사회적으로 일해야 될 나이다. 그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로 규정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요지인데요. 2016년 기준에서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 현재 82.4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89년에 비해서 11.2세 정도가 늘어났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전체 노동 시장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또 증가한 만큼 가동 연한은 최소 65세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그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피고 측 변호인인 저는 대부분의 정년이 60살로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 논리를 이제 저는 이제 펴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균 수명은 증가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그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 하는데, 이 건강 수명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현실이 문제된다, 이런 뜻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건강 수명은 일반적으로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하는데, 지난 2012년에는 65.7세 정도로 나왔는데 2016년에는 오히려 64.9세로 감소한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 지급 나이가 현재 65세 정도로 앞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가령 고령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하게 된 현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주 공개 변론에서요, 이 대법관들은 주로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뭐 질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이번 그 재판에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님들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12분 대법관님 중에 주심 대법관님 포함해서 6분이 집중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특히 몇 분 보면 가동 연한을 몇 살로 볼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 속에서 아주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 양측의 변론을 청취를 했고, 주된 어떤 뭐 질문 내용을 보면 두 가동 연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만 60세에서 65세로 고령 인구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실제로 늘어났는지, 또 1989년 전원 합의체 판례를 변경할 만큼 구체적 상황이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질문 내용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그 양측 그 변호인 이외에, 소송 대리인 이외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 그 손해보험협회 등 전문가들은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내놨고, 어쨌든 법리 논쟁이 치열한 만큼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가 과연 어떤 선고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저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개 선고는 공개 변론 이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예측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아마 결론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체 노동이 가능한 가동 연한을 몇 살로 봐야 하는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상과 현실이 이 조화를 이루는 슬기로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건 공개 변론에서 피고 측 변론을 맡고 있는 인천지방 변호사회의 김재용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인천일보TV 뉴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내일부터 당분간 휴지기를 갖습니다. 새로운 개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더 정확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